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책에서 20쪽입니다. 20쪽의 내용을 20쪽에 있는 내용은 음양오행의 그 사상과 천간 지지에까지 전부 다를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걸 딱 요약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속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양부터 말씀드렸고, 그죠? 뭐 무국이니 태극이니 막 이러면서 뭐 오행과 사상까지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지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은 오행과 사상이 뭔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오행 사상인데 왜 목화토금수인지, 그죠?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것들이 또 이제 이 하늘의 기운은 천간이라 해서 천간에 10개의 글자가 하늘의 기운들을 또 세분화시킵니다. 그 다음 지지에는, 지지의 사상체계로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상체계는 또다시 12개의 글자로 나누어서 세분화시킵니다. 요것들이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맞물려서 기운이 돌아가면서 60갑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60번 지나고 나니까 61번째 돌아오니까 돌아올 회자서가 회갑이라고 하죠. 환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때까지 살기가 힘들었죠. 그래 막 잔치를 막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한창 청년입니다. 지금 한창 청년입니다. 그 뭐 환갑이라는 뭐 회갑 개념은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 명작을 배우니까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책에는 오늘 20쪽에 있는 걸 진도하는 데까지 하도록 말씀드리겠고, 후반전에는 그 육친과 십성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진도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 조금 한번 들려드리고 또 좀에 나가다가 또 한 번 더 들려드리면 또 훨씬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결국 따지고 보면 오행이 무엇을 오행이라 하는지, 그죠? 그런 이제 원래 오행에 대해서, 오행과 사상을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요 앞에 있는 20쪽 앞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음양이 뭔지, 음과 양의 특징이 뭔지, 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특징들이 뭔지, 목은 뭐고, 화는 뭐고, 목이 있으면은 내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오행별로 어떻게 영향을 이제 사주 글자 속에서 끼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오행과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과 사상은 결국은 음양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음양은 무국에서 나왔다 했지만은 그 오행과 사상은 음은 음과 양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음과 양은 하늘과 땅이고, 음양의 기준이 불과 첫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물이라 했거든요. 자, 이 생명 탄생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끼리 약속이 아니라 주역에서 이거는 수라고 했고, 이것을 화라고 했습니다. 화. 여기 오행 중에 양과 음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오행의 5개, 일단 요거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는 양의 것이고 음의 것이고 대표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과 양을 또다시 다른 이제 그 생명체로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물은 요거는 아무 근원이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요거는 보이지 않는 곳이다. 요거는 보이는 곳이고, 밝은 곳이니까 불이 있는 곳이, 요거는 어두운 곳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만들기 전에 씨앗. 요거는 생명의 꽃을
피운 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이 불에 의해서 증발되죠. 그죠? 수가 성 올라갑니다. 수성 밑으로 내려오죠. 물이 그대로. 옥체 비가 와서 땅으로 내리죠.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에, 이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요게 음과 양의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가장 아주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 여기 이제 우리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과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나죠. 그것을 목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목이라 그래. 요거는 이제 생명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살아나다. 살아나다잖아요. 목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목기가 강하게 내 사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에너지가 굉장히, 요거는 생명이 방금 태어나서 아기와 같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는 착 깔아져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속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차분하다. 안 설친다. 그러면 여기는 많이 설치겠구나.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점점 더 적은 데서부터 지금 무곡에서 벌써 이만큼 온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재미를 하나씩 부셔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화의 작용에 의해서, 천지의 작용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 그죠? 천지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것을 목이라 했고, 그래 목이라 에너지는 우리 인간들 세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 그러한 에너지다, 그러한 기운과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살아난다. 이 방위도 보이지 않는, 이쪽은 북쪽이라 했고, 방위도 이쪽은 태양이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라 했고, 남쪽.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공간, 이건 동쪽이라 했고, 반대쪽은 서쪽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동서남북의 사상이라. 그러면 생명이 새로 살아나는 구간은 우리 1년 중에는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봄 되기 이전은 뭐였습니까? 생명이 땅 속에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 그거는 겨울이었지요. 그럼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는 다시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으로 가고,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꽃이 만개했을 때 아닙니까? 꽃이 떨어지면서 하늘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서잔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게 가을 기운이잖아요.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열매가 나오죠. 잎은 떨어지죠. 수렴하는 상태, 수렴하러 가는 상태, 이것을 가을이라고 하죠. 가을은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금기, 금의 기운. 그러면 내 사주 속에 금기가 잔뜩 있는 사람들은 수렴하는 거예요. 가을,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겠네 이거거든요. 목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운이 넘치니까 안 풍족해도 배부르고 이런 거거든요. 활동성, 막 아들이 태어나고 막 난리치고 디비고 키워 올라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 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이쪽은 점잖하니까 내가 먹고 있는데 말라고 움직이 배 두드리면서 수렴하잖아. 꽃이 핀 상태에서 점점 수렴하는 상태로 낙엽이 떨어지고 물기 끝에 있는 물기는 어떻습니까? 뿌리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수한 가을에 추수해놓은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씨앗으로 가잖아. 이게 완전한 수렴. 이게 완전한 음이죠. 그래서 태음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죠? 여기서는 완전한 양, 큰 태양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게 오행은 여기에서 보세요. 수가 올라가서 수성하강하고 물이 내려오니까 씨앗에, 생명의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싹을 트게 하더라. 싹을 트니까 그 생명을 불어넣은 게 목이라고 했다, 오행상. 그죠? 그걸 자라서
확산하고 분열하고 꽃을 아름답게 피운 게 그 구간을 화라고 했다는 오행이. 그 다음에 수렴하기 시작하는 구간, 이것을 금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토가 빠졌죠. 이거 자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늘의 구간은 오행이라 했고 지지의 구간은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의 구간은 오행이라 했는데 오행은 천기의 기운을 음양으로 나눠야 되니까 오행 곱하기 2 하면 10개잖아요. 10개의 천간의 글자로 다시 세분화한다. 책에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내놨어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지의 기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상이라 했잖아.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했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각각이 한 달씩 있습니까? 두 달씩 있습니까? 석 달씩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 12 곱하기 3에 3, 4, 12 12개의 지지로 세분화시켰다. 그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위에 거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죠. 책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에서 여기에 토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자, 지금은 오행의 그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목부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씨앗이니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무로 생명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그게 꽃을 피우고 장성한 거죠. 자라는 거죠. 그죠? 장성했는데, 그러면은, 요때는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은, 하루로 본다면은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고, 1년은 봄이라 했고, 요거는 낮이잖아요. 낮. 대낮이죠. 그래, 우리 사람들로 본다면은 한참 장성한 나이 40대, 그죠? 항상 사회생활을 할 때 30, 40, 50, 지금은 뭐 40, 50, 60까지 이렇게 이제 그건 연령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키가 자라기만 합니까? 아니죠. 어느 점에 가니까 몸에 물기가 수분이 줄어들면서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손도 쪼글쪼글해지고 수분이, 이게 점점 수름하러 가는 상태거든. 늙어가는 상태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으로 봐도. 그래, 하루로 볼 때는 아침, 낮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저녁이다. 오후, 저녁이지요. 그 낮에는 어떻습니까? 정오가 있고, 그죠? 정오를 기점해서 오전, 오후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보면. 그래, 가을. 그러면 가을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물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 자양분을 전부 다 뿌리로 내려보내버리잖아요. 다른 데 물기를 안 보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삶의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죽은 듯 하나 씨앗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 인간들로 봐도 이때는 죽음의 공간에 생왕, 사, 죽음으로 가는 구간, 절, 죽어서 홍과 백이 분리된 공간, 태어나는 공간, 태어나서 우리가 보이는 생활하는 공간, 그죠? 그래서 목이란 에너지는 어떻다? 어린 아이와 같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기가 왕성하고 목기가 잘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어린아이와 같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래서 보이는 구간은 이쪽이잖아요. 목화죠. 그래서 목화는 또다시 합쳐서 양이라 하고 금수는 음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 음양이 없는 데가 없죠. 음양이 없는 데가 없어. 이렇게 또 분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양은 목화는 양이라 하고 금수는 음으로 또 다시 분류가 됐는데, 오행 중에서도 이 토가 여기서 개입이 돼야 양에서 음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토의 개입이 없으면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토의 에너지는 뭐냐? 이 생명체가 자라다가, 그죠? 잘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스톱시켜 놓은 상태. 지금 내가 꼬불꼬불하게 해놨죠. 요 상태가 다시 토기의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잠시 멈춤 상태. 양의 기운에서, 양은 쭉 계속 자랍니다. 양 계속 자란 거죠, 이게. 계속 자라나가죠. 토기가 없으면, 이거 뚫고 나가요. 계속 자라기만 하잖아. 그래, 우주의 토의 기운으로, 안 보이십니까? 토의 기운으로 딱 가두리 합니다. 가두리 하는 것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가두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자라야 되는데, 가두리 하니까 늘어나겠죠. 나무가 겉이 딱딱해지죠. 이게 금의, 이 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금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음양이 같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토의 영향, 결국은 토가 없으면 더 이상 막 자라나가야 되는데, 토가 없으면 금이 없는 거죠. 토로서 목화의 양의 기운을 굳어들여야 이제 이 나무가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꽃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토란 에너지는 딱 던지마. 이걸 물어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어느 쯤에 잠깐 멈췄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멈춰져 있는 상태. 토의 에너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 사주 속에 행동이, 목화의 행동은 어떨까요? 막 빠릿빠릿하겠죠. 금수의 행동은 어떨까요? 목화에 비해서 느리겠죠. 그죠? 느리지만은 목화는 막 저질하는 거고, 금수는 어떨까요? 포다는 막 저질했는 걸 거둬들이는 거고, 금수는 이리 치울까 저리 치울까 멈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잠시 멈춤하는 상태. 그래서 토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목화에 비해서, 목화 금수에 비해, 다른 오행에 비해서 행동이, 액션이 늦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제 토기에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을, 저 딸이 지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그 각각 오행의 특성들을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그 함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지금 20쪽에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일간에 있는 기토나 뭐 이거를 그거가 더 강한 거예요? 아니면 밑에 있는 토 몇 개 있는 거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더 많이? 일간도 영향을 받는데, 일간이 이제 아주 강하냐 약하냐를 분별을 해봐야 되고, 그게 일간이 아니더라도 토기가 많이 있으면 방금 이런 영향, 밑에든 위에든 8개 중에 토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게 단점일 때는, 그죠? 단점일 때는 장점으로 성화시켜야 되고, 우리 인간들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장점이라면 그대로 성화시켜야 되겠죠. 그걸 분별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주 구성상 단점으로 되더라, 장단점, 우리 음양은 같이 존재하잖아요. 누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단점이라고 하는데, 누가 봤을 때 그게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 본인이 분별하고 장단점으로 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아하면 되냐는, 그럼 그게 단점으로 돼서, 만약에 사주 구성이 지나치게 많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뭐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은 성질이 목화가 잔뜩하고 성질이 개떡 같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 이 사람은 급할 거 아닙니까? 막 빨리빨리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는 금수가 이래 많아가지고, 또는 토가 많았어. 액션 뭐 해야 될지를 몰라. 토는 뭡니까? 수용하지만, 그죠? 내가 수용하지만 뭐 해야 될지를 몰라. 금수는 뭐 한다? 퍼즐을 나는 거 정리하잖아요. 손에 나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는 건데, 목화는 막 퍼즐을 놓은 건 뭔지 앞도 안 보고 퍼즐을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는 잠시 멈춘 상태거든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목화가 가득한 남편이 뭐 좀 해 하면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발짝 늦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하면서 말로 빨리 안 하고 개지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뭡니까? 어디 보면 하락하는 거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테는 또 늦추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후회할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너무 그렇게 안 곤칠 수도 된다는 게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토는 그렇다는 거죠. 토의 영향이 있어야 금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금은 아까 수렴하면서 펼쳐놓은 걸 수렴하면서 결과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천지기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이 태양이 이때 가을에는 어떨까? 가을에 태양이 쫙 내려져야 그 계절 과일들이 단맛이 납니다. 비가 와버리면 어때요? 조져버립니다. 그래 가을에도 태양이 쫙 떠야 태양의 열을 많이 받아야 그 과일이 당도가 높아져요. 이 자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기운은 그렇다는 거죠. 그는 서전한 그런 기운, 그 다음에 모든 걸 수렴하게 하는 기운. 그죠? 자연은 어떤,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이제 천기의 기운은, 뭐라 했습니까? 지기는 가만히 있는 거라 했잖아요. 기운, 천지의 기운만 있지만, 땅의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물, 바람, 돌, 바람에는 돌, 물, 불, 돌 이런 거라고. 천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기는 변화무쌍한 것과 지기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천지의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음양이 돌아가면서 오행과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오행의 기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태. 수는 쫙 깔아앉은 상태. 수의 기운. 그죠? 수의 기운 깔아앉아 보이지 않는 상태. 뭔지들 몰라. 이러한 상태. 우리 모든 우리 생명체 근원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도 그렇잖아요. 그 씨앗이 전 나무의 씨앗을 보면 과일에는 열매 안에 씨앗이 먼저 열매가 맺히죠. 그 다음에 과일이 더 익어가면서 안에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으로 그 씨앗의 단계로 가는 거죠. 과일에서 씨앗의 단계로 가면 그 씨앗을 따게 보면 사과에서 분명히 씨앗을 따겠는데 그럼 그 안에 사과나무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맞잖아요. 근데 씨앗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걸 무국이라는 거죠. 있잖아요, 씨앗이. 그 나무가 나왔잖아요. 사과나무가 나와요. 그 안에 사과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무국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존재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행의 기운들은 이런 게 오행의 성정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상은, 그죠? 사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체계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4개죠. 그게 이제 목, 화, 금, 수의 4개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럼 목은 없어요. 아까 시작하는 단계, 만물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 들어 봄에 봄비가 오잖아요. 봄비가 오잖아요. 그래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잖아. 그래 만물이 어떻습니까? 파랗게 세상이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목은 봄을 뜻하고 색상으로서는 청록색을 뜻한다. 이 55쪽에 쫙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계해서 외울 게 아니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봄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거죠. 목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목의 성향은 아이들처럼 뭐고 궁금증도 많을 끼고 뭐 분주할 것이고 막 앞이 뭐 낭떠러지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나갈 것이고 계속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봄이 그렇다면 봄이야. 오행은 말씀드렸고 사상은 봄은 또 12지지로 이제 이 석 달로 나눠지는 거죠. 임묘진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이 사상 그래 봄의 성향은 그렇더라. 만물이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거고. 또 화의 성향은 만물이 꽃을 핀 상태, 다 자란 상태, 더 이상 자라지 다 자란 상태. 그 다음에 지기에서는 토가 없죠. 사상의 세계에서는 천간에는 토의 영향이 있어야 양과 음을 양의 극에서 음으로 변환시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지에서는 요 자라는 상태에서 가을에 가면은 그걸 추수하는 상태. 가을에. 그 다음에 이 씨앗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래서 태어나고 눈으로 보이고 왕성하게 자란 상태. 최고로 자란 상태. 죽음으로 가는 상태. 혼과 백이 분리된 상태. 이런 데. 그래 절은 없는 상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20쪽에 있는, 자, 거기서 또 연계해서, 아까 천은 오행 체계로 돌아간다 했고, 지는 사상 체계로 돌아간다 했는데, 천의 오행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죠? 자, 그러면, 천의 오행은, 그러면 각 5개의 오행이 음양으로 하니까 이제 10개가 이루어져, 10개. 각각이 목화, 토, 금, 수가 각각의 2개의 천간 기운 음양으로 2개씩 갖고 있다. 그러면 목은 천간의 천간의 기운은 갑과 을이 있다. 20쪽에 책이 있습니다.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다. 음과 양이죠. 금은 경금과 신금으로 음양으로 나누어지더라. 그 다음에 수는 임계수죠. 임계수로 10개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갑을, 병정, 무기, 자, 왼손에 여기 목화, 토, 금, 수의 기운의 크기입니다. 이거 어떤 기운입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첫 출발할 때 목의 성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앞장설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간목의 글자가 뭐 피킷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피킷을 들고 가장 앞에 서 있는 상태. 이게 간목의 상태예요. 실제로. 그래 간목 일간인 자 계신지 모르겠으나 또 목의 성향이 사주 속에 많은 사람은 목의 성향이 사주 속에 많은 사람보다 간목 일간자나 간목이 아주 잘 있는 사람은 가장 앞장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마지가 아니라도 마지 행세를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런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적은 것에서 크게 보는 거죠. 그 하나의 자그마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죠? 하나의 자그마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의 굉장한 기술이죠. 굉장한 기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면은 재밌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나온 것들은 양이에요. 항상 음양의 가장 기본이 뭐고 하면 양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 양은 자라나는 거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음은 수렴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나가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음양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양은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고 또 병화는 양이고 음이고 정화는 음이고 또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고 병금도 양이고 신금은 음이고 이런 거거든요. 인수 양이고 개수가 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이거는 각각 목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화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토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자 토는 천간의 토는 무토와 기토의 차이는 무토는 내가 이걸 던져 올렸을 때 멈춘 상태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갑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럼 방향이 바뀐 거죠. 방향이 전환된 거 아니에요. 내가 물체를 던졌을 때 이걸 던졌을 때 쫙 올라가서 어느 정도 섰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방향이 가다가 오지 않습니까? 마라톤 할 때 유턴하는 그 지점 그 가면서 왔는 점은 무토라 하고 돌아오는 점 시작점은 기토라 한다. 그래서 사주 속에 무토가 있는데 기토의 운이 오면 지금 해오던 일을 이거 맞나? 다시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쉽죠? 점점 쉬워지죠? 점점 이렇게 이해를 말씀드리니까 조금 와닿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사람 심리에 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천간에 이제 10개 글자인 거죠. 그래, 천간에 10개 글자는 음양 오행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주는 8개가 오행상 보면 균형이 안 맞죠. 근데 이 천간의 글자들은 천간의 기운은 음양의 오행이 완벽하죠. 각각의 음양이 다 있잖아요. 어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잖아요. 이 천간의 것은 우리 사람의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 정신에. 그죠? 그래서 천간의 10글자 중에 천간에 네 곳에 있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의 상태를,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고, 이거거든요.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기의 것은 그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천간은 음양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잘 맞기 때문에 그것은 천간의 기운들은 우리 사람들은 홍과 백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신은 양은 양의 곳으로, 음은 음의 곳으로 각각 돌아가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거든. 그래서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천간의 기운은 완벽하다. 그래서 늙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뭐 사상할 때 뭐라 했습니까? 목화의 뿌리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영향을 받아서 새싹이 자라나고 계속 자라나죠. 화의 그 기운까지 토기 어떤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는데 토기에 의해서 이제 이 변화가 되지만은 자라나는데 그러다가 토기의 영향을 받고 가을로 수름하게 되면서 그 끝에 있는 물의 기운들은 수분들은 다시 수름해서 뿌리로 내려 돌아간다 해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정신은 이래서 안 늙는다는 거예요. 몸은 늙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90인데 80만 하면 나한테 이기겠다 해요. 그 안 늙다면 정신은 안 늙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신 연령으로 지금 따지면 다 똑같아. 나도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 정신은 그래서 늙지 않는다.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는 사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은 이렇게 10개의 천간의 글자를 낳았고, 자, 지지는 사상체계로 돌아가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책이 20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목의 기운은, 봄의 기운은 인, 묘, 진.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인, 묘, 진. 이걸 음력으로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음력 1월 달은 제가 지금 요 암기하기 좋으라고 음력을 말씀드리면 음력은 안 정확합니다. 양력은 정확해요. 근데 요거는 음력 1월 달 해마다 달력을 대비해 보면 음력 1월 달에 인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인달. 천간의 기운은 변하잖아. 천간의 기운들은 10개의 천간의 기운들은 변해도 지지의 7글자는 안 변합니다. 그 다음 음력 2월 달은 묘달이라고요. 3월 달은 진달이라고. 그 다음 4월 달 화기로 돌아가고 석 달, 실 달에서 넣었어요. 그럼 여기 요 석 달을 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으로 돌아가면 사, 오, 미. 요 세 개를 다시 말하면 이 화라고 하고, 여름에. 그러면 달로 따지면은 음력으로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죠. 그럼 양력은 한 달 뒤로 더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갔어. 가을은 또 음력으로 그럼 7월 달은 신, 유, 술. 이 세 달을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 세 달을. 그래, 7, 8, 9월을 가을이라 하죠. 그 다음에 10, 11, 12를 겨울이라고 하는데 10월 술, 해, 자, 축, 요 세 달을 음력으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 세 달을 각각이
이 수라고 하죠. 오행상은 수라고 하고. 그런데 지게는 토가 어디 있냐면 지게도 토의 기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토라는 게 뭐가 하면 결국 따지고 보면 변화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맞잖아요. 양에서. 그죠? 개념이 그걸 변화하게 한다는 에너지. 자, 지게에서는 어떠냐면 자, 토에 해당하는 글자가 천간에는 완벽하게 있어요. 지게에서 토에 해당하는 글자가 인묘진 할 때 요거 진. 그 다음에 사오미 할 때 요 미. 신유술 할 때 술. 그 다음 겨울에 해자축에 12월 달. 여기 달로 따져보면 음력으로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입니다. 요게. 요 달이 언제입니까? 우리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렇지.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환절기라. 그래, 환절기가 토예요. 변화하게 한다. 이걸 이제 응용을 하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달이 이럴 때가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진솔충미 이 달들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도 지지에도 토는 여기 3, 6, 9, 12에 해당되는 요 글자들은 토라 했으니까 그죠? 먼저 나오는 진토와 먼저 나온 진토는 무토에다가 넣고 무토라 하고 그래서 양토라 하는 양의 토, 음양도 좀 나와야 되니까 양의 토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미토는 엄해로 배속시킵니다. 엄해토라 하고 또 세 번째 나오는 솔토는 그러면 중간에 게 없어요. 이걸 또 다시 양의 토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축토는 다시 이 기토 엄해토로 보내놓고 그래서 진술은 양의 토 무토라 하고 천간으로 따지면 충미는 엄의 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소속을 시켜놨습니다. 소속. 그래 아까 여기서 천간의 글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래 지지에도 글자는 토들이 포함돼서 12개 들어가죠. 토만 빼쁘니까 8개죠. 목화 금수 8개잖아요. 토만 다 빼면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인명, 진사, 신유, 술해 이래 되잖아요. 아 술해가 아니라 해자 이래 안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 중에도 먼저 나온 게 양이고 두 번째 게 음이다. 다시 말하면 인묘, 목 중에는 인묘라. 그럼 목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목은 양토라 한다. 양토가 아니지 양목이라 하고 묘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음의 목이라 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끼리 이제 나중에 천간의 글자하고 여기 있습니다. 지지의 글자고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맞물려 천지가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모르면 천지도 모르는 기 자연의 이치를 모르면 그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의 시간상 지금 기초과정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잠깐 좀 바꿔갖고 후반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